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자 세용입니다. 우리 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요즘 마음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큰일이 난 것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괜히 지난 세월이 떠오르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도 밤만 되면 혼자 한숨이 푹 나오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면서도 또 내가 예민해졌나 싶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시킬까봐 입을 꾹 다물게 되시죠. 친구에게 말하려니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 또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9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6년 하반기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뜨거웠던 마음을 좀 식히고 흔들렸던 판단이 다시 또렷해지면서 내가 버텨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씩 확인하게 되는 회복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게 겁주는 사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도 하반기에는 다시 살아볼만 하겠구나.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마음속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댓글에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 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나만의 사주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1:1 상담 링크를 통해 편안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용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또 다른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도 닿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19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참 독특한 공통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담담하십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아.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주를 펼쳐놓고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속은 전혀 괜찮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번은 56년생 원숭이띠 남자 선생님이 상담을 한번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처음 들어오실 때 아주 멋있게 들어오셨어요. 셔츠도 반듯하게, 머리도 단정하시고 말씀도 짧게 멋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은 아주 깔끔한 상담이 되겠구나. 그런데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시는데 그 종이에 가족들 병원 일정, 손주 학원비, 대출, 자동차 보험, 만기일까지 빼곡하게 다 적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일정은 어디에 적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뭐 죽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거 일정표가 아니라 가족 종합관리센터 운영표 아니에요? 그분도 피식 웃으시더니 한참 있다가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 웃음 뒤에 있던 마음이 뭔지 저는 알았습니다. 평생 자기 몫을 뒤로 미루고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쉬는 것보다 가족이 항상 먼저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자식이 먼저였고, 내가 아픈 것보다 집안일이 먼저였던 분들이 바로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이십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1956년생은 병신년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글자는 원숭이띠를 뜻하고요. 오행으로는 금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금이라고 해서 그냥 쇳덩이라는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가을의 서늘한 공기, 단단하게 여문 열매,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칼, 오랜 시간 깎이고 다듬어진 보석 같은 기운이 바로 신금입니다.
그래서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마음이 약해 보여도 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정말 싫어하십니다.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강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2026년 바로 올해가 큰 문제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도 불이고 오도 불이고 하늘도 불이고 땅도 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땅에서는 열의 기운이 확확 올라오는 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기본 기운은 금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불이 금을 녹인다고 봅니다. 이것을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쇠가 뜨거운 불 앞에 오래 놓여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쇠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불이 무조건 나쁜 뜻도 아닙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불 기운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의 단단한 마음이 자꾸 달궈져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말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일을 붙잡고 밤새 생각하고 또 되새기십니다.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크게 밀려왔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으로 먼저 느끼실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깊게 안 쉬어진다. 목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잠이 깊게 들 수 없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은 폐, 호흡, 대장, 피부 쪽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세요. 마음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몸에서도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내가 약해졌다. 내가 늙었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약한 게 절대 아니십니다. 올해 상반기의 기운이 유난히 뜨거웠던 겁니다. 여기서 세용의 해석을 하나 좀 덧붙여 볼게요. 보통 이런 화극금의 운을 두고 누군가는 조심해라, 깨진다, 손해본다 이런 식으로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쇠는 불을 만나야 쓸모있는 도구가 됩니다. 칼도 불에 달궈지고 두드려져야 날이 섭니다. 보석도 열과 압력을 견뎌야 더 단단해지듯이,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의 고단함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온 시간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남의 짐까지 다 지고 살지 말라고, 이제는 낡은 책임감의 껍질을 벗으라고 하늘이 뜨거운 불로 여러분들을 다시 벼려낸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벼려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상담실에서 어떤 56년생 여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버려지는 건 좋은데 좀 살살 버려지면 안 됩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깨달음도 좋고 성숙도 좋은데 너무 세게 오면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강한 불기운을 어떻게 식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운이 바뀐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운의 방향에 맞게 생활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첫 번째로 집안의 공기를 바꾸셔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 기한이 지난 약봉지, 버리지 못하는 쌓아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집안에 많으면 마음도 같이 눅눅해지고 무거워집니다. 특히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물건에 대한 추억을 잘 붙이셔요. 이건 큰아들이 사준 거고, 이거는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고, 이거는 언젠간 분명히 쓸모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서랍 하나에 작은 박물관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하반기 운을 열려면 박물관을 조금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 버리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덜어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의 기운을 가까이 하십시오.
강가 산책도 너무 좋고요. 호수도 좋고 집 근처 작은 개천도 좋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차가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내 속에 열을 식힌다는 마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큰 비법처럼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리학에서의 개운은 거창한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사지의 불균형을 일상에서 아주 작게 조절하는 것이 진짜 오래가는 개운법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올해 상반기 정말 속이 뜨거웠다 싶은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도 참 뜨거웠다. 이 한 줄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하반기 흐름을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1956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2026년 하반기는 크게 3번의 물살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는 양력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무렵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불의 잔열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간다고 해도 아스팔트가 바로 식지는 않잖아요. 해가 졌는데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 구간까지는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결정을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해요. 큰 돈을 움직이는 일, 문서에 도장을 찍는 일, 오래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 이런 것들은 잠깐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수비가 곧 공격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히 있는 것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움직였다가 나중에 그때 조금만 기다릴 걸 하는 후회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 마음이 급해져 엉뚱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버스가 오기 1분 전에 택시를 잡는 것과 같죠. 조금만 기다리면 버스가 오는데 그 1분을 못 참아서 돈도 더 쓰고 길도 더 막히는 것이죠. 그러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는 판단을 확정하기보다 자료를 좀 모으시고요. 사람 말을 좀 들어보시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는 시간으로 쓰셔야 합니다. 이때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금의 기운이 불에 눌리면 호흡이 짧아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피로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보지 마시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잔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전 햇빛을 조금만 쬐십시오. 햇빛은 불인데 왜 또 햇빛을 쬐라고 하는 거냐? 이게 또 명리학이 재밌는 바로 햇빛은 불인데 왜 또 햇빛을 쬐라고 하느냐? 이게 또 명리학이 재밌는 지점입니다. 강한 한낮의 불은 부담이 되지만 아침의 부드러운 빛은 기운을 깨워줍니다. 센 불은 쇠를 녹이지만 적당한 온기는 몸을 살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너무 몰아붙이면 지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두 번째, 물살은 양력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무렵입니다. 여기서부터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하반기 흐름이 확 달라지십니다. 이 시기는 가을의 금 기운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원숭이띠 자체가 신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계절까지 금의 기운으로 들어오니 내가 나를 되찾는 느낌이 생기실 겁니다. 상반기에 흐릿했던 판단이 맑아지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다시 선명해지십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말만 뻔지르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도와야 하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관계 정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실 겁니다. 억지로 싸우고 끊는 정리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조용히 멀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서운했던 말도 이제는 가만히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여기까지구나.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의 자리가 정리됩니다.
이게 아주 큰 복이에요. 사람은 돈이 없어서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정리 안 된 인연 때문에 더 지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으면 몸도 쉬어도 쉰 게 아닙니다. 그러니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는 사람 관계에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하반기에는 도움이 되는 인연은 쥐띠와 용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원숭이, 쥐, 용이 모이면 물의 흐름을 만든다고 봅니다. 이를 삼합의 물 기운이라고 설명합니다. 올해 상반기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이 강한 불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이 물 기운이 불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쥐띠나 용띠 인연이 꼭 큰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해준 말 한마디, 소개해준 사람, 같이 마신 커피 한 잔, 그런 작은 연결 속에서 막혔던 마음이 풀릴 수 있어요. 상담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56년생 선생님이 오셔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죠. 최근에 자꾸 생각나는 친구 없으세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떠오르는데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민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망하면 문자로 밥 먹었냐고 보내보세요. 긴 글 쓰면 더 민망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보내셨답니다. 밥 먹었냐? 그 네 글자 보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한참 통화하다가 그 친구의 아들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묶여있던 집 문제에 도움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운이라는 게 하늘에서 금덩이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 하반기에는 오래 묵은 인연에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안부 건네보세요. 단 돈 빌려달라는 말은 먼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부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세용이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에 물꼬를 트는 것과 부담을 주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먼저 따뜻하게 묻고 천천히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재물운도 이 시기에 변합니다.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돈을 허투루 쓰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평생 아끼고 모으고 내 것보다 가족 것을 먼저 챙기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무조건 움켜쥐는 것보다 흐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묶여있는 자산, 정리해야 할 물건, 값이 더 오르기만 기다리다가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재물은 고인물이 되면 탁해집니다. 조금은 흐르게 해야 다시 맑아집니다. 그렇다고 충동적으로 팔고 사고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반기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고 가을처럼 차갑고 선명한 판단으로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주는 정보도 귀담아 들으십시오. 특히 쥐띠, 용띠, 인연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세용이 늘 말씀드립니다. 귀인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내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다만 좋은 인연은 내가 못 보던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 떠오르는 쥐띠나 용띠 인연이 있다면 댓글에 고마운 인연이라고 남겨보세요. 꼭 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물기운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물살은 양력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1월 중순 무렵입니다. 이 시기는 하반기 운세의 마무리이자 회복의 정점입니다. 겨울에 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해 내내 달아올랐던 마음을 차분하게 식혀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마음의 평화가 조금씩 찾아옵니다. 물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주를 현실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실 겁니다. 상반기에는 같은 문제도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 시기에는 그래,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도 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하던 자녀가 안부를 묻거나 서먹했던 형제와 말문이 트이거나 배우자와 오래 묵은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대가 먼저 다가왔을 때 과거 이야기를 한꺼번에 꺼내지 마세요. 우리 50년생 선생님들 마음속 장부가 아주 정확합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몇 년 전 김장 때 누가 늦게 왔는지까지도 기억하세요. 제가 상담실에서 농담으로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 기억력은 국정원보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장부를 회복의 순간에 펼치면 관계가 다시 닫힙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짧게 받으세요. 고생했어. 밥은 먹었니? 몸은 어때? 요즘 건강은 어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은 말이 긴 설교보다 더 깊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겨울의 운은 말로 이기는 운이 아닙니다. 차분함으로 녹이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 면에서는 긴장이 풀리면서 몸살처럼 피로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동안 몰랐던 피곤함이 한꺼번에 느껴질 수 있어요. 기침, 목 건조, 허리 뻐근함, 무기력함이 나타난다면 몸이 이제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지 마시고 필요하면 검진도 받으시고 생활 리듬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명리학이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이 어떤 기운에 예민한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올해는 폐와 호흡, 건조함, 과로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낮에는 가벼운 산책하시고 밤에는 너무 늦게까지 생각 붙잡고 있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기운의 소모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차나 오미자차처럼 목과 호흡을 부드럽게 해주는 따뜻한 차를 가까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몸에 맞지 않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주 조언은 삶을 돕는 지혜이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처방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19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너무 오래 참고 사셨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절을 살아오셨고, 내가 불편해도 가족이 편하면 됐고, 내가 손해봐도 집안이 조용하면 됐고, 내가 울어도 남들이 모르면 된다고 생각하며 버텨오셨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조금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절대 아니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편안해야 가족을 봐도 덜 서운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상담이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도 이제 커피 비싼 거 마셔도 됩니까?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드십시오. 단 하루에 5잔은 안 됩니다. 둘이 한참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평생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했던 작은 즐거움을 이제야 허락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명품을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낡은 신발 대신 발편한 신발을 사고, 집안의 오래된 이불을 바꾸고, 햇빛 좋은 날 아무 우적 없이 산책을 나가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반기 운을 부드럽게 열어줄 겁니다. 명리학에서 금은 정리와 가치의 기운입니다. 수는 회복과 흐름의 기운입니다. 2026년 하반기는 이 금과 수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필요 없는 짐은 내려놓아라. 이제 너 자신도 귀하게 대접해라. 이제
지나온 세월을 후회가 아니라 품격으로 바꾸어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표현도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이제야 자기 빛을 제대로 봐야 할 때입니다. 젊은 때는 가족을 위해서 빛났고, 중년에는 책임을 위해 버텼고,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은은하게 빛나셔야 합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는 회복운은 요란한 박수 소리처럼 오지 않습니다. 작은 안부 전화로 오고,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밤으로 오고, 정리된 서랍 하나로 오고, 오래된 걱정을 내려놓는 한숨으로 옵니다. 그러니 너무 큰 기적만 기다리지 마세요. 기적은 때로 아주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보다 마음이 덜 무거운 것, 밥맛이 조금 돌아오는 것, 미뤘던 전화 한 통을 할 용기가 생기는 것, 그것도 운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 상반기 참 많이 뜨거우셨습니다. 말 못한 억울함도 있었고, 혼자 삼킨 눈물도 있었고, 괜찮은 척 하느라 더 힘든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 뜨거운 불길이 서서히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맑은 물이 들어옵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상처를 씻고, 여러분의 판단을 맑게 하고, 여러분이 잊고 있던 품격을 다시 비춰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울컥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빛나겠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하반기를 여는 작은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용이도 그 댓글을 보며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력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서두르지 마시고요. 숨 고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돈, 문서, 관계 단절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양력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판단이 맑아지고 인연과 재물의 흐름이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쥐띠, 용띠, 인연이나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의 말에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양력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까지는 마음이 가라앉고 가족과 내면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짧고 따뜻한 말로 관계를 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호흡, 폐, 목, 건조함, 과로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하반기 운을 가장 잘 타고 갑니다. 사랑하는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여러분은 그동안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한 날도 버텼고요. 무너지고 싶은 날도 다시 일어나셨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 오셨습니다. 그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이제 2026년 하반기에는 조금만 더 가볍게 가십시오. 모든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몫이 아닌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 꼭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도 참 애썼다. 나도 이제 편안해져도 된다. 이 말이 여러분의 하반기 운을 바꾸는 가장 따뜻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용이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 이어가 주십시오. 더 자세한 나만의 사주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1 상담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여러분의 남은 2026년 하반기가 뜨거운 불길을 지나 맑은 물가에 닿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세용이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